자, 그래서 지금 전조권 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파트는 좀 쉽단 말이지. 그래서 1695번 같은 경우도 5월 3일 날 영상이 있거든요. 작년에 1706번도 있고요, 1712번도 있어요, 1718번도 있고요, 1723번도 있고. 이런 거는 기본 문제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거는 뭐 아마 네가 지금 그냥 풀어라 그래도 풀 거야. 내용 안 어렵거든. 조조건의 취하조건법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, 대칭선은 좀 볼까? 대칭선부터 좀 볼까요? 나 예상 틀릴 수도 있어서 챙겨놔야 되겠다. 자, 1718번부터 봅시다. 오늘이 5월 14일이에요. 취한조건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정조건 취한조건법이랑 사실 동일해가지고 굳이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. 기본적인 유형은 우리가 좀 풀어보고, 여기는 신기한 유형 위주로 좀 봅시다. 선생님 서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거 없나? 이쪽으로 보고요. 1718번부터 볼게요. 자, 1718번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x 세제곱 코사인 2x 플러스 x 플러스 사인 x dx. 네. 아래급 위급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얘기는 y축 기준으로 좌우대칭 에 대한 문제지. 그래서 우리 우기함수 기억나나? 뭐 x 세제곱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홀수한들만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프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 들어가지. 그래서 아래급 위끝이 같을 때는 상쇄돼서 실제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넣으면은 제로가 나온단 말이지. 요거 활용해서 푸세요 라는 게 요 파트 대칭성을 위한 정적분 계산이 될 거고, 그지? 그래서 지금 여기 항이 총 3개가 있잖아. 좀 간단한 것부터 보면은 x랑 sin x 봅시다.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기함수지, 그지? 그래서 사실 얘는 날아갈 거야. 그리고 sin x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른쪽 위주로 보긴 했는데 왼쪽 부분도 보면은 어떻게 원점 대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사실은 기함수입니다, 그치? 그렇죠?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x 플러스 sin x 같은 경우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실 필요는 없어요.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는 뭘 봐야 되느냐? x 세제곱 코사인 2x만 사실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x 세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함수지, 그지? 기함수인데 x 세제곱 코사인 2x를 어떻게 볼 거냐 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우원수 기함수 배울 때 이런 거 봤던 거 기억나요? f-x를 fx랑 똑같다랑 f-x가 마이너스 fx랑 똑같다 이렇게 봤던 거 기억나나요? 그래서 요게 우함수 요 친구가 기함수지, 그지? 요렇게 생겼는 친구 x좌표의 y값과 마이너스 x의 좌표의 y값이 서로 마이너스 달고 들어가는 이 친구가 기함수인데, 그래서 요거를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. x 세제곱 코사인 2x란 말이지 라고 했을 때 f-x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2x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겠지. 그 다음 코사인 마이너스 2x. 코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달리면 어떻게 돼? 홀수 다 끝. 얘랑 똑같지?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더라. 사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우기함수 인테그랄에 대한 개념은 사실 네가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평소에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 말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친구는 우기함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결국 얘도 기함수가 된 거야. 그럼 실제로 이 친구는 그냥 빵이 되겠지.
자, 정적분 치환적분법 같은 경우는 그냥 하셔도 잘 할 것 같아요. 뒤에 그래프로 주어진 정적분 치환적분법이라든지 유리함수, 무리함수, 지수로그 함수, 정적분법도 아마 특별하게 이슈가 없지 않을까. 당연한 얘기겠지만, 손중희 씨, 당연한 얘기겠지만, 베스트는 이슈가 있다. 그러면 선생님 책 보고 5월 3일 영상 참조하시고 숙제할 때, 그지? 그리고 참조를 해도 모르겠다. 당연히 가지고 오시면 되지, 맞죠? 왜냐면 요 뒷파트가 있잖아. 생각보다 삼각형 파트하고 섞여 있는 친구 부분적 분법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은 조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앞에는 좀 건너뛸게요. 1748번 삼각함수의 정적분의 치환적 분법을 잠깐 볼게요. 이 친구도 사실 크게 볼 건 아닌데 뒤에 삼각치환 때문에 그랬거든. 삼각치환이랑 비교를 해서 사실 삼각치환이랑 완전히 연결되는 내용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함수를 조금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잠깐 보고 삼각치환을 보는 게 좋겠지. (1748번) 문제고요. 근데 덤으로 얘는 풀이가 없어서 덤으로 더 하는 거야. 딴 거는 다 5월 3일 풀이 있거든.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세제곱 x 플러스 1 코사인 x dx. 또 역시나 그렇지만은 우리가 치환적분 할 때 직접적으로 인테그랄 해주기 제일 더러운 치고 그냥 두는 게 좋지, 그지?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누굴 두면 좋겠어? 세제곱을 통째로 넣어도 되는데 제곱이라는 거는 어쨌든 인테그랄 하기 그렇게 불편하지 않잖아. 그래서 사인 x를 t로 주시면 돼. 왜냐면은 이 친구 양변에 미분하면서 세제곱이 있는 상태로 t를 넣어버리면은 또 합성함수 미분이 들어가잖아. 그래서 조금 더럽게 나온단 말이지. 그래서 이걸 t로 주면은 양면에 dx 해주면은 dt분의 dx 해주면은 이 친구 얼마나 되는 거지?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넘겨주면 되더라. 근데 이제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아래 끝, 위 끝이 있다는 얘기야, 그지? 그래서 x가 0일 때 sin x, 즉 t는 얼마냐까지 다 치환을 해주셔야 돼. sin 0 얼마야?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은 치환했는 게 어떻게 된다? 0에서 1까지로 바뀌고 t세제곱 플러스 1 dt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친구가 나오더라. 그래서 기본적인 치환 조건은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삼각치환이라는 친구가 나와요. 우리 삼각함수의 치환도 아니고 삼각치환이래.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? 이 삼각치환이라는 친구는 뭐 하는 개소리인가? 참고로 선생님이 아까 네가 시험 처음에 잠깐 보면서 느낀 건데 그 약간 그냥 계산 단순 계산 파트에서 별로 내용이 어렵지 않은 거를 그냥 물정 넘어가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. 알겠지? 그래서 문제 풀 때 조금이라도 뭐 이해 안 되는 거는 원래 뭐 잘 모르시니까 단순 계산 파트에서 좀 너무 엉뚱엉뚱 넘어가지 맙시다. 이 친구를 알파라고 할 때 코사인 알파를 뭐해서 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 내용을 담고 있냐면 위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맨 위에 붙어 있는 거 보세요. fx가 x제곱 플러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 플러스 제곱이라든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돼 있는 친구인데 심지어 거기다가 루트까지 들어가 있으면 더욱더 복잡해지겠지.
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풀래라고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때 뭐 물론 a를 둬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테그랄 dx로 들어오잖아요, 그지? 그래서 x로 되어 있는 친구를 삼각함수로 치환을 하면은 좀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다. 왜 간단히 계산이 가능한가? 저 친구가 정동이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x 9-x제곱이잖아.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1단계 보시면 알겠지만 x를 뭐로 두냐면 a sin 세타라고 두죠. 그지? 그때 세타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. 즉 4, 4분면 1, 4분면 기준으로 범위는 한정을 시킵니다. 이때 범위 한정시키는 이유는 어차피 그거 넘어갔을 때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값이 똑같이 나와요. 그죠? 그래서 마이너스 1 부분부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런 식으로 두는 거고, 그때 1, 2, 4분면으로 안 두는 이유는 뭐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어. 근데 보편적으로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이 편의성이 좀 있어서. 왜냐면 인테그랄 들어갔을 때 2분의 3파이 이런 거보다 그냥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게 편하잖아. 그지? 계산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고. 그래서 이 친구 기준으로 뭐 계산을 잠깐 해보자면은, 그래서 이 친구 일단 a가 이제 3인 거지, 그지? 그래서 우리가 x를 치환을 해서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3 sin 세타로 두자. 이때 세타는 여기까지 범위로 정해두자. 왜냐면 이제 뭐 최종적으로 어쨌든 세타 값 나왔을 때 족값만 그냥 쓰자. 이 얘기야. 굳이 넘어갈 필요 없다. 어차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세타 값이 아니고 x 값이잖아. 그치? 라고 했을 때 이 친구 역시나 뭐 했지? 치환했으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돼? 양변 미분부터 해야지. 치환은 항상 기본이 양변 미분. 이 친구 그냥 t로 안 났다 뿐이지. 오히려 더 복잡한 친구로 놔둔 거잖아, 지가. 지 기본적인 치환적 방법이랑 똑같은 거야. 양변을 미분하면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는 거야?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d세타분의 dx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지?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겠지? 그래서 우리가 dx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간단한 숫자가 뒤에 있었는데 이번에 복잡한 숫자가 뒤에 있지? 더 복잡하게 바꾸는 거야. 왜? 결국 요거를 인테그랄 할 때 계산이 오히려 x를 더 복잡하게 세타로 삼각함수로 바꿔버리면 좀 더 계산이 편해요. 거고. 역시나 이 친구 x가 0일 때 세타는 그럼 얼마인 거야? 사인 세타가 뭐 굳이 말하자면 3 사인 세타가 제로인 거잖아. 그래서 사인 세타가 제로인 거고 세타는 제로 이런 식으로 될 거고, 그 다음에 어디까지래? 2분의 3까지래지. 그럼 3 사인 세타가 2분의 3일 때니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란 얘기고, 이 범위 안에서 2분의 1 나오는 친구가 얼마지? 세타 값이 6분의 8. 맞지? 그럼 결국 저 치환했는 친구가 결국 뭐로 나온다? 자, 여기서 왜 치환하는지가 나와요. 왜 굳이 더 어렵게 바꾸냐가 나오는데, 그러면 9-x제곱이라는 게 결국 루트 9-9 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. 그 다음에 dx는 곱하기 3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. 라고 했을 때 이 분모에 있는 친구 보면은 결국 1 사인 제곱이잖아. 그럼 결국 이 친구 어떻게 되냐면 루트 밖으로 빼서 계산하셔도 되지, 그지? 9 곱하기 1 사인 제곱 세타니까 9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. 뒤에 아직 이 친구 붙어 있는 건 그대로고요. 자,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 목적이 뭐냐면 결국 이 친구를 a 사인 세타로 바꿔주면은 이 친구가 결국 앞에 있는 친구 a 제곱이랑 묶여서 1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면서 결국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더라. 이러면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그치? 목적이 항상 정확해야 된다, 그치?
왜 그렇게 하느냐를 생각하면서 계산하시면 외우기보다는 그거를 생각을 해서 하시면은 계산이 조금 다른 유형으로 유형이 살짝 비틀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. 그러면은 루트 밖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. 뭐 물론 여기서도 이제 뭐 포인트는 좀 있지. 결국 요 범위 안에서 쓰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1, 2, 4분면을 안 쓰고 4, 1, 4분면을 쓴 이유가 나오는 거지. 뭐 우리가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결국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밖으로 나올 텐데 요때 요 범위에서는 우리 사인 세타 할 때는 사실 요 범위랑 인 거랑 1, 2, 4분면이랑 상관이 없잖아. 그럼 1, 2, 4분면 써도 되잖아. 근데 코사인이 나중에 루트 밖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. 이러면 요 4분면을 썼을 때는 무조건 양수로 나오겠지. 여기에 요 범위를 쓰는 두 번째 예가 나오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분이 돼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바뀌어버려. 뭐 물론 기본 문제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간단해졌지. 맞지? 그래서 결국 세타로 그냥 계산하시면은 바로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. 이 얼마냐면 6분의 8이지. 얘가 6분의 파이니까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. 이게 삼각체입니다. 그래서 삼각체형 같은 경우는 플러스 보통 마이너스가 위주야. 마이너스가 위주인데 이때 주의할 거 아직 안 넘어갔어요 아저씨. 주의할 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제곱은 어떻게 하냐. 얘는 마이너스가 안 돼가지고 코사인 제곱으로 못 바꾸잖아.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 밑에 1단계입니다. 플러스일 때는요 탄젠트로 둡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바꿔주는 거를 결국 1 플러스 뭐 a제곱 플러스 a제곱 탄젠트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탄젠트 제곱이 나올 거란 말이야. 그거를 시컨트 제곱으로 바꿔서 풀어라 라는 게 포인트예요. 그래요. 뒤에 넘어갑시다. 뒤에 정적분, 부정적분, 부분적분법이랑 다항함수 부분적분법은 전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? 부분적분 할 때 한 번에 안 끝나는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? 두 번, 세 번 했어. 해야 된다.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요 파트 되면 그게 나오겠지. 그 이전까지는 사실 동일합니다. 동일한 부분적분법을 쓰고 있거든. 그래서 정적분 부분적분법부터 시작해서 유형 14번, 15번, 16번까지는 뭐 별로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. 알겠지? 17번 같은 경우는 풀이가 있으니까 뭐 참조하셔도 좋겠고, 그리고 회복 안 되면 그냥 생각 좀 해주시면 돼요. 그지? 그래서 총 유형이 17개라서 오늘 요 17개를 가능하면은 좀 풀어보고, 뭐 안 되면 선생님이랑 오늘 바로 같이 봐도 되고, 아니면 집에 가서 뭐 영상 참조해도 되고, 편하시네.